안녕하세요. 삼지백난로 정현진입니다. 벽난로를 알아보시면 대부분의 벽난로 회사에서는 우리 벽난로는 세라믹 유리에 그름이 끼지 않습니다 라고 광고하지만 실제로 사용해 보시면 벽난로마다 세라믹 유리에 그름이 응축되는 정도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벽난로는 아무리 살펴봐도 유리가 없는 것처럼 깨끗하고 투명하게 불꽃이 투영되고, 어떤 벽난로는 마치 흑경처럼 화실의 불빛이 조금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림이 새까맣게 유리를 덮고 있을 만큼 벽난로마다 그름의 정도의 차이가 큰 것입니다. 벽난로를 사용하시고 계신 사용자분들 중에는 벽난로 유리에 그름이 끼어도 벽난로 유리는 당연히 그름이 끼겠지라고 생각하시고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벽난로 유리를 계속 닦아가시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반면에 뜨거운 세라믹 유리를 힘들게 닦아내어도 10분 이내로 끊임없이 둘러붙는 그름으로 인해 미미한 발열 성능이 피부로 느껴지시면서 벽난로 사용에 심각한 불편으로 느끼시거나 심지어 비용을 다시 부담하시며 그름이 끼지 않는 벽난로로 교체하시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벽난로를 사용하실 때 세라믹 유리에 그림이 끼고 안 끼고의 성능 차이는 벽난로의 전체 만족도와 지속적인 사용 여부를 결정할 만큼 사용자의 벽난로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벽난로에 세라믹 유리에 그름이 끼게 되면 화실 안에서 연소하는 아름다운 불빛을 바라보시는 불멍을 즐기실 수 없을 뿐더러 빛의 형태로 발열하는 복사일이 세라믹 유리에 응착된 그름으로 인해 장작이 연소되면서 발산하는 빛의 투과가 차단되면서 연료율이 떨어지는 등의 여러가지 불편과 단점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각 회사마다 최고라고 주장하며 세라믹 유리에 그름이 둘러붙지 않는다고 광고하는 벽난로들이 실제로는 세라믹 유리의 그름을 방지하는 성능에서는 그름이 끼는 등의 그름 방지 성능에 큰 차이를 나타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번 컨텐츠에서는 세라믹 유리에 그름이 응착되지 않는 기술의 중요성과 그름이 끼지 않는 원리, 벽난로 유리를 깨끗하게 유지시키는 에어커튼 기능이 작동하는 전제 조건 3가지, 벽난로의 에어커튼 기능이 실제 작동되는지를 육안으로 확인하시는 방법 5가지, 벽난로의 댐퍼 방식별로 에어커튼 기능을 작동하시는 방법, 마지막으로 에어커튼 기능의 고장을 해결하시는 방법까지를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컨텐츠를 시청하시고 사용하시는 벽난로를 처음 가동하실 때부터 가동을 마치시고 재처리를 하실 때까지 하나의 그름도 없이 깨끗한 세라믹 유리를 유지하시며 편리하고 연료율 높은 벽난로 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라믹 유리에 그름이 응착되지 않는 벽난로 성능이 발열 효율과 사용 편리성에서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벽난로를 가동하시면 한 겹의 벽난로는 복사일과 전도율의 2가지 형태로 발열하며 두세 겹의 벽난로는 복사일과 전도율, 대류율까지 3가지 형태로 발열하게 됩니다. 벽난로에서 장작을 연소시키면 평균적으로 복사일이 370도, 대류율이 130도 내외, 전도율이 겹수에 따라 120도에서 400도까지 오르내며 발열 에너지를 실내로 방출합니다. 따라서 벽난로에서 발열하는 전체 발열량을 발열 형태별로 100분율로 나누어 보면 한 겹의 벽난로에서는 복사율 60%, 전도율 40%, 두세 겹의 벽난로는 복사율이 50%, 대류율과 전도율이 각각 25%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벽난로를 가동하실 때 화구의 세라믹 유리를 통해 발열하는 복사율이 벽난로의 난방 능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난방 에너지원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내 난방 능력을 좌우하는 복사일은 장작이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빛 에너지의 형태를 통해 실내로 발열하기 때문에 벽난로에 장착된 세라믹 유리가 99.9% 빛이 원활하게 투과될 수 있도록 그름 없이 깨끗하게 유지되어야만 연료율과 발열량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세라믹 유리에 그름이 응착되게 되면 장작이 연소되면서 발산하는 빛이 그름으로 인해 차단되기 때문에
벽난로에서 가장 중요한 요령 중에 하나인 복사일이 세라믹 유리를 통과하지 못하고 화실 내부에서 연도를 통해 바로 빠져나가면서 실내로 발산되어야 할 발열 에너지가 굴뚝을 통해 하늘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름이 지속되는 세라믹 유리는 벽난로 사용자라면 누구나 좋아하시는 불멍도 불가능하지만 더욱 중대한 단점은 장작을 연소한 만큼 실내가 따뜻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태양과 지구가 1억 5천만 킬로 떨어져 있지만 태양에서 빛의 형태로 발생되는 복사일이 지구까지 도달하면 따뜻하고 구름으로 인해 태양의 빛이 차단되면 지구가 추워지는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벽난로의 화구 전면에 세라믹 유리의 그림이 붙어있는 상태로 벽난로를 지속적으로 가동하시는 것은 벽난로에서 연소되는 장작의 모습을 보실 수 없다는 것 이상으로 벽난로의 열효율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심각한 발열 능력의 손실과 장작의 낭비를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벽난로에서 발산되는 복사열과 대류열, 전도열의 세 가지 발열 형태 중에서 50% 이상을 복사열이 담당하기 때문에 복사열이 발열되지 못하면 같은 양의 장작을 소비하면서도 50% 이상의 발열 손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벽난로에 세라믹 유리에 그림이 둘러붙지 않는 기능이 있는 벽난로를 사용하셔야 적은 양의 장작을 사용하셔도 실내가 더 따뜻하고 보시는 불빛이 더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벽난로를 선택하실 때는 반드시 벽난로를 직접 가동하시며 세라믹 유리가 처음 점화부터 불이 꺼질 때까지 투명하고 깨끗하게 유지되는지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벽난로의 세라믹 유리에 그름이 들러붙지 않는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벽난로의 세라믹 유리 그름은 벽난로를 사용하면서 고온의 완전 연소 온도로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타서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한번 낀 그름은 부분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뿐더러 그름을 태워 없애기 위해서 실내에서 필요한 온도와 관계없이 벽난로를 완전 연소 온도의 고온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벽난로를 사용하시며 둘러붙는 유리 그름의 불편과 장작 낭비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는 않습니다. 에어커튼 기능이 아예 설계되어 있지 않는 벽난로도 저온에서는 세라믹 유리에 그림이 둘러붙다가 장작이 연소되면서 완전 연소 온도로 올라가면 일시적이나마 일부분의 그림이 타서 없어지고 온도가 내려가면 또다시 그림이 둘러붙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각자 개인이 시중에서 자체 제작하여 사용하는 벽난로나 CE와 같은 인증을 받지 않고 에어커튼 설계가 없이 생산된 벽난로는 화실의 온도가 일시적으로 완전 연소되는 고온의 상태로 올라가면 그림이 타서 없어졌다가 화실의 온도가 내려가면 그림이 다시 들러붙게 되어 결국 벽난로를 사용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유리 그림이 낀 채로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벽난로를 사용하실 때 고온에서 잠시 동안 그림이 없어지는 것은 벽난로의 전체 사용 시간에 비교하면 일시적일 뿐이고 깨끗한 세라믹 유리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기술 목표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에어커튼 기능이 작동하는 벽난로는 점화부터 연소가 끝나는 벽난로의 모든 가동 시간 내내 그림이 전혀 끼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림이 타서 잠시 동안 없어지는 것은 에어커튼 기능이 없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완전 연소 온도로 올라가는 고온일 때 그림이 타서 잠시 없어지는 것을 그름 방지 기능이라고 한다면 굳이 벽난로의 설계 단계부터 에어커튼 기능을 넣어 벽난로의 생산 비용을 높일 필요도 없을 뿐더러 세상의 모든 벽난로가 그름 방지 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름 방지 기능이 설계되어 있지 않은 벽난로는 화실이 고온으로 올라가면 복사열이 집중되는 화구의 상부와 중앙에 응착된 그림이 일부가 타서 그림이 잠시 흐려지는 것일 뿐 세라믹 유리 전체가 깨끗하고 투명하게 벽난로를 가동하시는 전체 시간 동안 유지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벽난로의 세라믹 유리의 그름을 없애기 위해 실내에 필요한 온도와 상관없이 벽난로를 고온으로 유지하는 것은 실내에 필요한 온도와 관계없이 장작을 과소비하는 에너지 낭비이면서도 벽난로의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까지 도사리는 사용법입니다. 유럽이나 미주의 벽난로 제조기업 매뉴얼을 보시면 벽난로를 사용하며 댐퍼를 2시간 이상 개방하여 사용하여 과열시킬 경우 무상보증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도 합니다.
벽난로의 사용 목적이 세라믹 유리의 그름을 없애기 위해 그름이 타서 없어질 정도로 고온의 온도를 지속하며 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실내에 필요한 온도에 따라 벽난로에서 장작의 연소 속도와 발열 온도를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정확하게 조절하며 보일러의 가동 없이 중난방으로 사용하는 것이 벽난로의 실제적인 용도입니다. 그렇다면 벽난로를 겨울 6개월간 24시간 연속 가동하실 때 사용하시는 내내 조금의 그름도 없이 깨끗하게 유지되는 세라믹 유리는 어떤 원리일까요? 그것은 벽난로의 에어 커튼이라고 불리는 외부 공기를 세라믹 유리 안쪽으로 유입시켜 형성되는 공기층으로 인해 장작이 연소되면서 방출되는 연소가스가 들러붙지 못하도록 기능하는 것입니다. 즉, 벽난로의 에어 커튼 시스템은 댐퍼를 통해 세라믹 유리 안쪽으로 공기를 유입시켜 공기층을 만들어줌으로써 장작이 연소하면서 방출되는 연소가스가 세라믹 유리에 들러붙지 못하도록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 99.9%의 복사율을 투과시키고 화실 내부에서 흐르는 불꽃의 방향을 하방으로 흘려보내어 장작이 연소되면서 만들어내는 발열 에너지가 화실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며 연료율 극대화하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입니다. 벽난로의 세라믹 유리를 언제나 깨끗하고 투명하게 그름 없이 사용하시는 원리는 고온에서 태워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름이 들러붙지 못하도록 세라믹 유리 안쪽에 공기층을 만들어주는 에어 커튼 기능을 작동시키는 기술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벽난로의 세라믹 유리에 그름이 응착되지 않는 에어 커튼 기능의 중요성과 세라믹 유리에 그름이 끼지 않는 원리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에어 커튼 기능이 설계된 벽난로에서 에어 커튼 기능을 완벽하게 작동되도록 사용하시는 전제 조건 3가지가 있습니다. 벽난로의 에어 커튼 기능을 올바르게 사용하시어 세라믹 유리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시는 전제 조건 첫 번째는 벽난로를 점화하신 후 화실의 온도가 800도 이상의 고온으로 올라가는 5분에서 10분 정도까지 벽난로의 도어를 1, 2cm 정도 열어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점화 시점에서 벽난로의 도어를 1, 2cm 정도 열어두는 이유는 열려진 도어의 틈새를 통해 세라믹 유리 안쪽으로 유입되는 외부 공기가 강력한 에어 커튼 기능으로 작동하여 세라믹 유리를 점화 초기부터 깨끗하게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벽난로 화실의 온도가 저온에서 불완전 연소되는 점화 초기는 통풍 사이클이 약하고 대류열이 작동하지 않아 에어 커튼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도어를 1, 2cm 정도 열어 그 틈새로 외부 공기로 공기층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불완전 연소된 크레소트가 유리에 둘러붙어 10분 이내의 짧은 시간 안에 세라믹 유리는 그름이 둘러붙게 됩니다. 벽난로의 세라믹 유리에 그름을 방지하는 에어 커튼 기능은 벽난로 몸체에 전도율로 만들어지는 뜨거운 공기가 세라믹 유리 안쪽으로 대류되면서 작동하게 됩니다. 벽난로의 점화 후 5분에서 10분 정도를 지나 벽난로의 몸체가 축열되면서부터 이러한 대류 공기 흐름이 만들어져 에어 커튼 시스템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벽난로는 외부의 전기적인 장치를 이용하는 디지털이 아닌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아날로그의 난방도구로서 점화 후 몸체 온도가 800도 이상으로 상승시켜 벽난로의 몸체 내부를 타고 흐르는 2차 공기가 세라믹 유리 안쪽으로 흐르는 공기 유입을 만들기 전까지는 에어 커튼 기능의 공기 흐름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도어를 1, 2cm 정도 열어둠으로써 그 틈새를 통해 공기가 유입되며 에어 커튼 기능을 대신하고 벽난로의 몸체가 뜨거워져 대류 공기가 내려오기 시작하는 5분에서 10분 정도 후에 벽난로의 도어를 닫는 것입니다. 벽난로의 에어 커튼 기능을 완벽하게 기능하도록 사용하시는 전제 조건 첫 번째, 벽난로의 점화 후 5분에서 10분 정도 도어를 1, 2cm 정도 열어두시고 벽난로의 몸체가 축열되어 대류열이 만들어진 후에 도어를 닫아주십시오. 벽난로의 에어 커튼 기능을 올바르게 사용하시어 세라믹 유리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시는 전제 조건 두 번째는 화실 온도가 800도 이상의 완전 연소 온도를 유지할 때만 에어 커튼 기능을 담당하는 유입 댐퍼를 닫는 사용법이 세라믹 유리에 영착되는 그름 없이 연료율을 높이고 버닝 타임을 늘려 장작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벽난로의 점화 시점이나 장작을 추가 투입하신 직후처럼 화실의 온도가 낮을 때에는 에어 커튼 기능을 담당하는 유입 댐퍼를 열어서 사용하시고 벽난로 화실 온도가 800도 이상의 완전 연소 온도를 유지할 때는
세라믹 유리에 거름을 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입 댐퍼를 닫아주시는 것입니다. 현장마다 연도의 높이가 다르고 연도의 높이에 따라 기압이 다르게 형성되며 각 현장마다 사용하시는 장작의 보유습도가 다르기 때문에 세라믹 유리에 거름이 들러붙지 않도록 벽난로에 유입 댐퍼를 조절하시는 정도를 댐퍼를 조금씩 닫아가면서 그 최적점을 선택하십시오. 만약 편리성을 위해 자율연소 댐퍼처럼 3차 공기 유입 댐퍼를 항상 개방한 채로 사용하시게 되면 벽난로 화실로 공기가 과다하게 유입되기 때문에 버닝타임이 급격하게 짧아지면서 장작 소비량이 3배 이상 많아지게 됩니다. 벽난로에 세라믹 유리에 거름이 끼지 않고 버닝타임을 12시간까지 연장하여 장작의 소비를 최소화하며 사용하시는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세라믹 유리에 거름이 없는 정도까지 유입 댐퍼를 닫아주시는 것입니다. 벽난로 유입 댐퍼를 조절하시며 버닝타임이 길고 발열량이 극대화되면서 동시에 세라믹 유리에 거름이 끼지 않게 사용하시는 에어커튼의 강도를 확인하십시오. 벽난로에 유리 그림이 없는 상태로 최대한의 버닝타임을 누리시는 유입 댐퍼의 최적점을 선택하시는 것이 세라믹 유리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시는 전제 조건 두 번째입니다. 벽난로의 에어커튼 기능을 올바르게 사용하시어 세라믹 유리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시는 전제 조건 세 번째는 장작의 보유습도가 20% 미만으로 잘 건조된 장작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보유 수분의 양이 많은 젖은 장작을 벽난로에 사용하시게 되면 장작이 연소되며 만들어내는 열 에너지의 40% 이상을 장작이 지닌 습기를 기화하는 데 사용됨으로 인해 발열 온도 자체가 낮아지고 벽난로 화실 온도가 500도 이상 오르지 않음으로써 저온에서의 불안전 요소를 지속하게 됩니다. 젖은 장작으로 인해 800도 이상의 완전 요소로 오르지 못하고 저온의 불안전 요소를 지속하는 벽난로의 화실은 벽난로의 몸체를 고온으로 추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라믹 유리로 공급하는 에어커튼 기능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세라믹 유리는 거름이 응착됩니다. 장작이 불안전 요소되면서 배출하는 크레소트가 포함된 배기가스와 저온으로 인해 작동되지 못하는 세라믹 유리의 공기층이 결합되어 거름을 두껍게 응착시키는 것입니다. 벽난로에 에어커튼 기능이 설계된 벽난로를 할지라도 보유 수분이 많은 젖은 장작을 사용하실 때는 댐퍼를 개방하여 많은 공기를 유입시키면 거름이 없습니다만 댐퍼를 조금만 닫아도 거름이 응착되는 특징이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벽난로를 사용하시며 댐퍼를 줄이시는 과정에서 세라믹 유리에 거름이 응착된다면 사용하시는 장작의 버블 테스트나 수분 체크 기능을 사용하시어 보유습도를 측정하시고 보유수분 20% 미만으로 잘 건조된 장작을 사용해 주십시오. 보유수분 20% 미만의 잘 건조된 장작을 사용하시면 벽난로 화실이 800도 이상의 완전 연소 온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되어 유입 댐퍼를 10% 정도만 약간만 열어두어도 에어커튼 기능이 지속적으로 기능함으로써 벽난로의 사용이 간편해집니다. 벽난로에 세라믹 유리를 깨끗하게 유지하시는 전제 조건 세 번째, 사용하시는 장작의 보유습도가 낮도록 잘 건조시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벽난로에 에어커튼 기능이 설계되어 있는지 또한 벽난로를 가동하시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벽난로가 에어커튼 기능이 설계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벽난로의 화구 상부나 도어 프레임에 에어커튼 유입구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벽난로의 세라믹 유리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에어커튼 기능과 에어워시 시스템은 세라믹 유리 안쪽으로 흐르는 공기층을 형성시켜 장작이 연소하면서 만들어내는 가스가 들러붙지 못하도록 기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어커튼 기능이 설계된 벽난로는 세라믹 유리 안쪽으로 유입시키는 외부 공기 유입구가 반드시 설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벽난로의 에어커튼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설계에 반영하는 방법은 벽난로를 몇 겹으로 만들었는가 하는 벽난로의 생산 방식에 따라 몸체 내부의 공기 통로를 별도로 설계하는 방식과 벽난로의 도어에 외부 공기 유입구를 만드는 방식, 벽난로의 몸체 상부에 유입구를 만드는 방식까지 3가지의 생산 방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벽난로에 에어커튼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가를 확인하시는 방법은 벽난로의 도어를 열고 화구의 위쪽을 만져보셨을 때
이중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또는 세라믹 유리와 도어 사이에 틈새가 있는지, 또는 도어의 상부에 외부 공기 유입구가 만들어져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에어 커튼 시스템이 벽난로에 실제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벽난로가 에어 커튼 기능이 설계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벽난로를 실제로 가동하실 때 외부 공기가 댐퍼의 에어 커튼 유입구와 유출구를 통해 화실 내부로 흐르고 있는가를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부 공기의 유입과 유출은 벽난로에서 에어 커튼의 작동을 위한 외부 공기의 유입구와 유출구에 라이터를 대보셨을 때 공기가 화실로 실제로 유입되고 세라믹 유리 안쪽으로 실제로 배출되어 그 그름의 응착을 방지하는 공기층이 형성되어 있는가를 통해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기압인 외부 공기가 화실 내부에 저기압으로 유입되어 세라믹 유리 안쪽으로 지속해서 형성되어야 에어 커튼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어 커튼 기능이 작동하는 벽난로는 보시는 것처럼 라이터를 대보시면 에어 커튼 유입구로 불꽃이 유입되고 공기 유출구로 설계된 벽난로 화실 틈새로 유입되는 공기로 인해 라이터의 불꽃이 앞쪽으로 흐르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벽난로가 밀폐력이 없어 통풍 사이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벽난로의 화실과 외부와의 기압 차이가 형성되지 않음으로 인해 공기의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음으로써 라이터는 화실 내부로 유입되지 않고 당연하게도 에어 커튼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면서 세라믹 유리는 그름이 응착되는 것입니다. 벽난로의 에어 커튼 유입구의 라이터 불꽃의 흐름을 통해 세라믹 유리의 그름을 방지하기 위한 외부 공기의 유입과 유출을 확인하십시오. 벽난로가 에어 커튼 기능이 설계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세라믹 유리 안쪽에서의 공기 흐름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흐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벽난로의 에어 커튼 기능은 벽난로의 밀폐력을 이용하여 화실의 내외부 기압 차이를 만들고 저기압인 화실로 외부 공기를 유입시켜 세라믹 유리 안쪽에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설계함으로써 유지되는 공기층으로 인해 장작이 연소되면서 배출되는 그름이 유리에 들러붙지 못하도록 기능하는 기술입니다. 따라서 에어 커튼 기능이 설계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벽난로는 화실 외부의 고기압에서 내부의 저기압으로 공기가 유입되며 에어 커튼이 형성되는 모습을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댐퍼를 조절하셨을 때 화실 내부에서 작동하는 에어 커튼 기능을 담당하는 유입 공기가 마치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듯이 세라믹 유리 안쪽으로 공기층이 유지되며 흐르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벽난로를 사용하실 때 세라믹 유리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공기층의 흐름이 유지되어 그름이 붙지 못하도록 기능하는지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벽난로가 에어 커튼 기능이 설계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네 번째 방법은 벽난로를 가동하실 때 장작이 연소되면서 만들어지는 화실 내부의 불꽃이 세라믹 유리와 붙지 않고 이격되어 연소되고 불꽃과 그름이 세라믹 유리와 가까워질수록 아래쪽 방향으로 돌아 흐르며 깨끗한 세라믹 유리를 유지하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에어 커튼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벽난로는 장작이 연소되면서 만들어지는 화염과 불꽃이 세라믹 유리 안쪽으로 형성된 공기층으로 인해 세라믹 유리에 직접 접촉 없이 이격을 유지하면서 연소되고 불꽃은 세라믹 유리 앞쪽에서 위에서 아래로 씻어 내리듯이 상하 방향의 흐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댐퍼를 여닫으시며 벽난로의 측면에서 불꽃의 흐름을 확인하십시오. 에어 커튼 기능이 설계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벽난로는 화점에서 방출되는 불꽃이 세라믹 유리와 이격되며 연소되고 그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 세라믹 유리가 깨끗하게 유지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벽난로가 에어 커튼 기능이 설계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다섯 번째 방법은 사용자가 댐퍼 조절을 통해 의도한 만큼의 클라우드 버닝을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가를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에어 커튼 기능을 활성화시켜 깨끗한 세라믹 유리를 유지하는 방법은 화실로 유입된 공기를 밀폐하고 유리 안쪽으로 조절한 양만큼의 공기를 유입시켜 공기층을 만드는 방법과 자율연소 댐퍼처럼 상시적으로 개방하여 공기층을 만드는 방법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밀폐력을 이용하여 세라믹 유리 안쪽으로 사용자의 조절량만큼만 극소량의 외부 공기를 유입시키며 에어 커튼 기능을 지속하는 벽난로는 외부 공기가 상시 개방된 상태로 유입시키는 에어 커튼 방식과는 달리
버닝타임을 12시간까지 길게 연장시키며 깨끗한 세라믹 유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라믹 유리 안쪽으로 사용자가 조절한 만큼의 외부 공기를 유입시키는 공기층으로 그름이 들러붙지 못하도록 기능하는 에어 커튼 기능은 장작이 연소하면서 만들어지는 CO 가스와 댐퍼를 통해 유입된 산소가 결합되어 마치 구름처럼 연소하는 클라우드 버닝과 고스트 버닝의 불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벽난로를 가동하실 때 에어 커튼 기능을 위해 화실의 위쪽으로 유입시키는 외부 공기에 함유된 산소와 장작의 연소 가스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가 결합되어 구름 형태의 불꽃이 만들어진다면 에어 커튼 기능과 함께 버닝 타임을 연장하기 위한 극소량의 공기 유입이 이루어져 항상 깨끗한 세라믹 유리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벽난로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벽난로의 에어 커튼 기능을 올바르게 사용하시며 세라믹 유리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시는 사용 방법을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댐퍼 방식 3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벽난로에 설계된 댐퍼 방식을 유출 댐퍼가 설계된 3개의 댐퍼, 1, 2차 분리 댐퍼로 설계된 2개의 댐퍼, 하나의 댐퍼로 조절하는 스마트 댐퍼까지 3개의 댐퍼 방식으로 나누어 각각의 댐퍼 방식을 사용하실 때 에어 커튼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첫째, 벽난로의 댐퍼 방식이 화실의 바닥으로 유입되는 공기를 조절하는 1차 댐퍼와 세라믹 유리 안쪽으로 유입되는 2차 공기를 조절하는 2차 댐퍼, 벽난로 연도에 설치하여 유출 압력을 조절하는 유출 댐퍼까지 3개의 댐퍼로 설계되어 장작의 연소 속도와 발열량을 조절하는 벽난로를 사용하실 때 에어 커튼 시스템의 사용법입니다. 3개의 댐퍼로 설계된 벽난로는 처음 점화하셨을 때 도를 1, 2cm 정도, 1차와 2차 유출 댐퍼는 모두 열고 화실로 유입된 공기량을 극대화시켜 화실 내부의 통풍 사이클을 형성시켜 주십시오. 복사일이 300도 이상에 도달하여 화실의 온도가 800도 이상의 완전 연소를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도와 1차 댐퍼는 완전히 닫고 2차와 유출 댐퍼는 50%를 닫아 완전 연소와 다중 연소, 클라우드 버닝을 병행하며 사용하시고 실내 필요 온도에 따라 유출 댐퍼를 여닫으며 장작의 연소 속도와 발열 온도를 선택하시고 가동하십시오. 이후 장작의 잠재 발열 에너지가 소진되면서 장작에서 발생하는 불꽃이 짧아지고 화실 전체에서 만들어지는 불빛이 밝고 환한 완전 연소 상태에 진입했을 때는 1차와 2차 유출 댐퍼를 완전히 닫아 장작을 재투입하실 때까지 추결을 통해 버닝 타임을 12시간까지 연장하시며 사용하십니다. 장작의 추가 투입은 화실의 불씨가 손가락 서너 마디 정도 남아있을 때 진행하시고 2차 댐퍼를 3분의 1 정도만 개방하신 후 사용하시다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댐퍼를 닫아 버닝 타임을 늘리시는 사용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면 장작을 한 번 투입 후 재투입하지 않고 연소할 수 있는 최장 시간을 12시간까지 연장하시며 세라믹 유리에 그름 없이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벽난로의 댐퍼 방식이 1차와 2차로 분리 설계되어 장작의 연소 속도와 발열량을 조절하는 벽난로를 사용하실 때 에어 커튼 시스템 작동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2차 분리 댐퍼에서 프라이머리 인렛 컨트롤러라고 불리는 1차 댐퍼는 화실의 바닥과 후벽으로 유입된 공기량을 조절하고 세컨더리 인렛 컨트롤러라고 불리는 2차 댐퍼는 세라믹 유리의 그름을 방지하는 에어 커튼 시스템으로 유입되는 공기량을 조절합니다. 1, 2차 분리 댐퍼로 설계된 벽난로에 처음 점화하시는 시점에서는 벽난로의 도는 1, 2cm 정도를, 1차, 2차 댐퍼는 완전히 열어 화실의 바닥과 후벽, 에어 커튼 기능을 위한 공기를 최대한으로 유입시켜 주십시오. 화실의 온도가 올라가 복사일이 300도 이상에 도달하게 되면 화실의 바닥과 후벽으로 유입되는 공기량을 조절하는 1차 댐퍼를 닫고 에어 커튼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유입 공기량을 조절하는 2차 댐퍼를 50% 정도 열어서 다중 연소를 통한 클라우드 버닝과 고스트 버닝을 지속하며 장작의 연소 속도를 늦추고 버닝 타임을 늘리며 벽난로를 사용하십니다. 장작의 연소를 맞춰가며 잠재 발열 에너지를 소진하여 화실 전체가 깨끗하게 완전 연소될 때는 1차 댐퍼를 완전히 닫고 2차 댐퍼를 90%를 닫아 장작을 재투입할 때까지 추결을 통해 잔여 연소 시간을 연장하며 사용하십시오. 장작을 추가로 투입하실 때는 화실의 불씨가 손가락
서너 마디 정도 남아있을 때 투입하시고 2차 댐퍼를 3분의 1 정도 개방하신 후 사용하시다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버닝타임을 늘리시는 사용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면 세라믹 유리에 그름 없이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단 하나의 댐퍼로 작동하는 스마트 댐퍼로 설계된 벽난로를 사용하실 때 에어 커튼 시스템 사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댐퍼는 장작의 연소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화실의 바닥으로 유입되는 공기량과 다중 연소를 위해 화실의 후벽으로 유입되는 공기량, 세라믹 유리에 그름을 방지하는 에어 커튼 시스템으로 유입되는 공기량을 스마트 댐퍼라고 명명된 하나의 댐퍼로 조절합니다. 스마트 댐퍼 벽난로에 처음 점화하시는 시점에서는 댐퍼를 완전히 열어 화실의 바닥과 후벽, 에어 커튼 기능을 위한 공기를 최대한 유입시켜 주십시오. 화실의 온도가 올라가 폭사율이 300도 이상에 도달하게 되면 스마트 댐퍼를 50% 정도 닫아 다중 연소를 통한 클라우드 버닝과 고스트 버닝으로 장작의 연소 속도를 늦추고 버닝 타임을 늘리며 벽난로를 사용하십니다. 이후 세라믹 유리에 그름이 끼지 않는 범위에서 실내 필요 온도에 따라 댐퍼를 조절하여 장작의 연소 속도와 발열 양을 선택하시며 벽난로를 가동하십시오. 버닝 타임을 최대한 길게 연장하시면서 세라믹 유리에 그름이 전혀 생성되지 않는 댐퍼의 최적점에서 겨울 내내 24시간 연속으로 벽난로를 보존한방이 아닌 준한방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장작 연소를 맞춰가며 잠재 발열 에너지를 소진하여 화실 전체가 깨끗하게 완전 연소되는 시점에서는 스마트 댐퍼를 90%를 닫아 장작을 재투입할 때까지 추결을 통해 버닝 타임을 12시간까지 길게 연장하며 사용하십니다. 장작을 추가로 투입하실 때에는 화실의 불씨가 손가락 서너 마디 정도 남아있을 때 투입하시고 스마트 댐퍼를 3분의 1 정도 개방하신 후 사용하시다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버닝 타임을 늘리시는 사용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면 세라믹 유리에 그름 없이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에어 커튼 기능이 작동되지 않아 벽난로의 세라믹 유리에 그름이 응착될 때 그 증상별로 해결하시는 방법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벽난로의 세라믹 유리에 그름이 만들어지는 첫 번째 증상은 장작에 불을 붙이시는 점화 초기에 세라믹 유리에 그름이 들러붙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그름은 벽난로의 화실이 800도 이상으로 추결되지 못하고 냉각된 상태인 점화 초기 불완전 연소 상태에서 벽난로 도구를 닫았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따라서 벽난로에 처음 점화하실 때 5분에서 10분 정도는 벽난로의 도구를 1, 2cm 정도 개방함으로써 그 틈새로 유입시키는 외부 공기를 에어 커튼 기능으로 작동하도록 사용하셔야 합니다. 에어 커튼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은 점화 단계에서 바로 벽난로 도구를 닫고 사용하시게 되면 세라믹 유리에 그름이 들러붙기 때문에 점화 후 5분에서 10분 정도 도구를 살짝 열어 벽난로를 추결시킨 후 도구를 닫고 사용하시는 것이 세라믹 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며 연료효율을 높이고 사용 간편성의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벽난로를 점화 후 5분에서 10분 정도는 도구를 1, 2cm 정도 열어 세라믹 유리 그름을 근원적으로 예방하시고 추결 후 도구를 닫아 벽난로 사용의 초기 단계부터 유리 그름 없이 사용하십시오. 벽난로의 세라믹 유리에 그름이 만들어지는 두 번째 증상은 세라믹 유리에 U자 형태로 그름이 둘러붙는 것입니다. 이는 유입 댐퍼를 과도하게 닫아 사용하시어 에어 커튼 기능을 위해 유입되는 공기량이 너무 적을 때 나타나는 그름의 형태입니다. 세라믹 유리 안쪽으로 유입시키는 공기량이 너무 적어 에어 커튼 공기가 세라믹 유리 전체에 작용하지 못하고 세라믹 유리 상부인 공기 유출구에서 U자 형태의 상부에서만 에어 커튼 기능이 작동될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벽난로를 사용하실 때 유입 댐퍼를 조금 더 열고 화실로 유입시키는 공기량을 늘려주시면 그름은 U자 형태에서 조금씩 옅어지다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벽난로의 세라믹 유리에 U자 형태로 그름이 들러붙을 때에는 유입 댐퍼를 조금 더 열고 사용해 주십시오. 벽난로의 세라믹 유리에 그름이 생기는 세 번째 증상은 유입 댐퍼를 완전히 열었을 때는 세라믹 유리가 깨끗하다가 댐퍼를 조금만 닫아도 세라믹 유리에 그름이 두껍게 들러붙는 증상입니다. 이러한 그름은 사용하시는 장작의 보유 수분이 과도하게 높을 때 나타납니다.
젖은 장작을 사용하시게 되면 화실의 온도가 낮게 유지됨으로 인해 화실 내부의 온도와 화실 외부 온도와의 차이가 크게 만들어지지 못함으로써 댐퍼를 조금만 닫아도 흡인함이 떨어져 에어커튼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고 세라믹 유리 전체에 두껍고 단단한 형태의 그름이 강하게 응착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에어커튼 기능을 담당하는 유입 댐퍼를 100% 상시적으로 개방하여 사용하시거나 또는 사용하시는 장작에 지름을 10cm 이내로 비교적 잘게 쪼개어 투입하시어 장작 간의 열의 피드백을 강화시킴으로써 화실의 불꽃을 크고 빠르게 가동하시면 유리 그을음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이런 가동은 연료율이 떨어지고 버닝타임이 짧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벽난로 세라믹 유리를 그름 없이 사용하시며 연료율을 높이시고 버닝타임을 길게 사용하시는 올바른 사용 방법은 보유수분이 20% 미만으로 잘 건조된 지름이 굵은 절단목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벽난로의 세라믹 유리에 그름이 생기는 네 번째 증상은 세라믹 유리의 일정 부분만 점박이처럼 그름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점박이 같은 그름은 빗물이 흘러내린 모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투입된 장작이 세라믹 유리와 직접 접촉하며 연소될 때 장작에서 방출되는 연소 가스와 기화되는 수분이 세라믹 유리에 부착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벽난로의 도를 몇 차례 여닫아 세라믹 유리와 장작을 이격시킨 후에 소도구를 이용하여 장작을 화실 후벽으로 밀어서 연소시키면 점박이 형태의 그름은 화실의 온도에 의해 자연 연소되며 소멸됩니다. 장작을 투입하실 때 투입된 장작이 세라믹 유리에 닿지 않도록 가능한 벽난로 화실의 안쪽으로 적재해 사용하시면 이러한 형태의 그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벽난로의 세라믹 유리에 그름이 생기는 다섯 번째 증상은 세라믹 유리의 도 프레임 부분에 뾰족한 화살표처럼 그림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이는 화실로 유입되는 공기를 밀폐하기 위해 도 프레임에 설치되는 앞면에 틈새가 생기며 그 틈새로 유입되는 외부 공기가 화실 내 CO 가스와 결합되어 2차 연소되면서 연소 부산물이 부착된 것입니다. 벽난로의 도 앞면에 틈새가 만들어지면 그 틈새로 외부 공기가 유입되면서 화염에 포함된 CO 가스와 산소가 결합되는 백드래프트 현상으로 인해 마치 화살표처럼 세라믹 유리의 도 프레임 쪽으로 그름이 둘러붙어 발생한 증상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그름이 발생한다면 벽난로를 가동하면서 그름이 둘러붙는 부분에 라이터에 불꽃을 대보시고 유입되는 부분의 앞면을 수리하여 밀폐시켜 주십시오. 벽난로의 도를 닫았을 때 화실과 실내 공기가 유통되지 못하도록 밀폐시켜 주시면 벽난로 화실의 내외부 공기가 유통하지 못하며 이러한 유리 그름 증상은 사라지게 됩니다. 벽난로의 세라믹 유리에 그름이 생기는 여섯 번째 증상은 기압이 낮고 흐린 날에는 그름이 생성되고 맑은 고기압의 날씨에는 그름이 둘러붙지 않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름 증상은 설치된 연도가 낮거나 흡입력이 약해서 외부와의 날씨에 영향을 받을 때 나타납니다. 벽난로에서 장작이 연소되면서 만들어진 연소가스는 화실에서 만들어지는 기압 차이에 의해 외부의 온도나 날씨, 압력에 관계없이 굴뚝의 끝까지 원활하게 배출되어야 합니다만 벽난로의 연도가 짧아 벽난로 전체의 통풍 사이클을 활발하게 만들지 못하거나 연도의 끝이 외부 압력이 미칠 정도로 페인 현상에 노출된 현장에서 벽난로의 화실에서 만들어지는 연소 부산물이 실외의 온도와 기압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그름 증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벽난로의 연도를 1m 이상 높여 화실에서의 상승 증력의 보강을 통해 통풍 사이클을 강화해 줌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날씨나 바람, 온도의 차이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고 벽난로의 세라믹 유리가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는 상태까지 벽난로의 연도를 연장하여 높여주시면 이러한 형태의 그름은 증상이 사라지고 깨끗한 세라믹 유리가 유지됩니다. 세라믹 유리에 그름이 응착되지 않는 기술의 중요성과 그름이 끼지 않는 원리, 벽난로의 유리를 깨끗하게 유지시키는 에어커튼 기능이 작동하는 세 가지의 전제 조건,
벽난로에 에어 커튼기능이 작동되는지 확인하시는 방법 5가지, 3가지의 댐퍼 방식에 따른 에어 커튼 기능 사용 방법, 그리고 에어 커튼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때 그 증상별로 해결하시는 6가지의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벽난로의 에어 커튼 기능을 올바르게 이해하시고 적은 양의 장작 소모량으로 극대화된 발열량과 강력한 복사 효율을 발휘하는 벽난로를 사용하시며 돌아온 겨울마다 더욱 따뜻하고 건강하신 벽난로 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